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그림의 김태규, 더 메이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때로 삶은 고단하지만 그 안에는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있게 마련이고 보람되고 기쁜 일 속에서도 힘든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이럴 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에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태어날 때 받은 자신의 삶을 사랑스럽게 알뜰하게 잘 쓰다가 갈 수 있도록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과 인생과 운명 이야기에 담아 풀어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간절해져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운세가 상승하는 자이고 때가 되면 나름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첩첩한 산을 넘으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세상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얻고자 하는 이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 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쌉니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입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원천리의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길을 찾을 것이고 길을 찾다가 끝내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거나 또는 험준한 산과 고개를 넘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은 간절함에서 옵니다. 이른바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나가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은 간절함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지만 그를 위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없다면 그건 그저 헛된 바람인 것입니다. 백년하청이란 말은 어느 세월에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뜻으로 쓰이지만, 100년이 걸려서라도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를 희망으로 삼아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간절함을 가진 자입니다. 또 우리는 왜 늘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운세를 맞이하면 즐겁고 편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인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복했던 기억 혹은 추억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땐 고생을 하지만 성취와 보람이 따르고, 운이 좋지 않을 땐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운과 관계없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삶은 이처럼 늘 고생이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만 운이 받쳐주면 더러 성취하기도 하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별반 차이도 없는 것이,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손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이 좋다는데 왜 상황이 어려울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진 않습니다. 열정이 강하다 보니 때로는 주변과 마찰을 빚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고 고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적응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건 고통받기 싫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면, 운이 상승 중이라면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대단히 드뭅니다. 세상 이치는 간단합니다. 공짜는 없고 절로 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어떤 일이
절로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대수의 법칙, 즉, 큰 숫자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시도를 빈번하게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을 갖고 시도를 반복하는 일, 그 자체도 실은 고통입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운은 지금 한창 상승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특별한 자본 없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돈벌이에 관한 힌트 하나 얻으려고 점심 식사 자리에 무려 42억씩이나 지불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네는 내게 공짜로 물어보겠다? 젊은이는 내 농담에 약간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했습니다. 이에 금방 우스갯소리라고 무마했지만 사실 그 농담은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두 번째 답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자기 자본이 없이 남보다 더 돈을 벌려면 결국 자기 착취밖에 없다네. 힘없고 특별한 자본도 없는 자가 더 벌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고 갈취하는 방법뿐 아니겠냐라고 풀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같은 시간이라도 더 노력하는 것이 자기 착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달리 무슨 신통한 방법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젊은이는 그렇게 되면 생활의 질이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기색이 보여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삶의 질은 양이 된 다음에 따질 문제라고. 특별한 자본이 없다면 특별한 재주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특별한 백그라운드라도 있든가 그도 아니면 결국 스스로의 노동력과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생활의 질은 나중 문제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운명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 합니다. 둘째, 60년 순환에 있어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즉 시운과도 맞아야 합니다. 이를 삼재, 즉 천지인으로 설명하면 첫째가 사람, 둘째가 땅, 셋째는 하늘입니다. 첫째,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부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예전에 비해 재능을 살릴 기회가 많아졌기에 재능만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 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나름 운세가 풍요로운 때를 만나면 부동산 하나 잘 잡는 바람에 부자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 가장 풍요로운 운을 60세 전후에 맞이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인 60세 전후에 가장 풍요로운 운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30세 전후한 무렵에 운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60년 흐름이기에 30년의 정과 후는
반대의 운이 되는 까닭입니다. 30세 전후에서 최악의 시기가 된다는 것은 가령 학업이 순탄치 않거나 아니면 그 무렵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개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겠지만 실은 바로 그런 때를 그 무렵에 겪은 사람들이 60세 전후에서 최고의 호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우 40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60대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빛을 보게 되며 그로써 죽는 날까지 부자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이란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하늘의 작용입니다. 하늘의 운, 즉 천운을 타고나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이나 운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야말로 시대가 베풀어 주는 운에 해당합니다. 시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나 사회의 장기 흐름 또는 운세의 변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아는 사람은 없기에 걱정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잘 가꾸고 다듬어 잘 사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이 책,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